자, 이번 시간에는 RLC 병렬 회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RLC 직렬 회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죠.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임피던스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RLC 병렬 회로에서는 이제 임피던스의 개념보다는 어드미턴스의 개념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의 역수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병렬 회로 같은 경우에는 임피던스의 개념을 사용하면 이제 식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바로 어드미턴스라는 개념을 적용을 시켜주는데, 자, 여기 보시면 어드미턴스 Y는 바로 임피던스 분의 1입니다. 그죠? 예, 임피던스의 역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Y는 임피던스 분의 1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임피던스는 바로 R 플러스 JX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죠? R 플러스 JX분의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이게 분모가 지금 허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준 결과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죠. 자, 어드미턴스 Y는 R 플러스 JX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분모를 실수처럼 만들어 주려면 여기 분모 분자에다가 바로 분모의 켤레식을 곱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분모 분자에다가 이렇게 R-JX를 곱해 주시는 거예요. R-JX 이렇게 곱해 줍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얼마가 되냐? 분모는 바로 R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J제곱 X 제곱이 돼서 이 J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R제곱 플러스 X제곱이 되고요. 분자는 R 마이너스 JX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분리를 시켜주면, 자, 이렇게 실수부와 허수부로 분리시킬 거예요. 그러면 R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R 마이너스 J 곱하기 R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X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는 지금 어드미턴스이기 때문에 그 어드미턴스의 단위는 뭐냐? 바로 모. 자, 모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임피던스의 단위가 옴이죠. 그러니까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이기 때문에 이 어드미턴스의 단위는 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기 끝에 보세요. 자, 지금 이런 어드미턴스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간략화시킨 게 바로 이거죠. G 플러스 JP. 그때 여기서 G라고 하는 것은 콘덕턴스. 그러니까 콘덕턴스는 뭐예요? 콘덕턴스는 저항의 역수죠. 저항. 그죠? 그리고 B는 서셉턴스. 서셉턴스는 리액턴스의 역수입니다. 역수. 그러니까 역수로 표현을 해준 거죠. 단위가 모. 그죠? 어드미턴스. 그래서 G 플러스 JP.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전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전류 I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분수로 되어 있는 것보다 분수로 안 되어 있는 게 어때요? 더 보기 편하잖아요. 그렇죠? 분수인 것보다. 그래서 이 임피던스의 역수 어드미턴스를 이렇게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I는 Z분의 V 그리고 I는 YV. 그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RLC 병렬 회로를 우리가 해석할 때는 임피던스의 개념보다 어드미턴스의 개념으로 더 접근을 하시는 게 더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RLC 병렬 회로 중에서 제일 먼저 RL 병렬 회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이 그 회로에서 자, RL 병렬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항과 이렇게 코일이 자,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네, 병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저항으로 흐르는 전류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I는 IR 플러스 IL이 되겠죠. 이렇게. 맞나요? 이게 돼요. 병렬 회로에서는. 근데 직렬 회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나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전부 다 동일했었죠. 직렬 회로에서는. 근데 병렬 회로인 경우에는 전류가 다릅니다. 그죠? 다른 거죠. 자, 그럼 전류를 한번 구해볼게요. 전류. 자, 전류 I는 얼마냐?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전류 I는 어드미턴스에다가 전압을 곱하시면 됩니다. 곱하시면.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임피던스 분의 1 지금 병렬 회로기 때문에 임피던스 분의 1 이게 뭐냐?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돼요. 루트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XL분의 1의 제곱 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우리의 저항의 합성 저항 구할 때 자, 합성 저항 R 제로분의 1은 어떻게 구했어요? R분의 해보세요. 자, 합성 저항 구할 때 이렇게 구했었잖아요. 자, R0는 R분의 1 R분의 1 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분의 1 이렇게 구했었잖아요. 상당히 복잡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피던스 분의 1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임피던스 분의 1이 이게 결국 어드미턴스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게 번분수니까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XL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임피던스의 역수인 어드미턴스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분수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어드미턴스, 그죠? 이렇게 어드미턴스에다가 전압을 곱해주면 바로 전류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저기, 여기에 흐른 전류, 그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와 있어요. 어드미턴스 Y는 여기에서 사용된 어드미턴스 Y는 자, 임피던스 분의 1이고요. 자, 임피던스 분의 1은 루트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XL분의 1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단위는 모죠, 모. 그쵸? 어드미턴스니까.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위상차는 어떻게 구하냐? 위상차. 자, 병렬 회로와 이제 직렬 회로는 이제 상반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상반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자, 위상차 세타는 어떻게 구하냐면, 탄젠트 세타가 자, 유도성 리액턴스 분의 뭐가 되냐면 저항이 돼버려요. 그때 요 위상차 세타는 아크 탄젠트 XL분의 R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유도성 리액턴스 XL은 다시 아크 탄젠트 오메가 L분의 R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왜 직렬 회로로 해서는 어떻게 해요? 직렬 회로. 자, 직렬 회로에서 그러니까 RL 직렬 회로에서 자, 위상차 세타는 어떻게 구했어요? 아크 탄젠트 R분의 XL로 구했잖아요. 그렇죠? 직렬 회로에서는. 근데 병렬 회로에서는 이게 바뀝니다. 저항과 리액턴스가 바뀌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요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역률도 마찬가지죠. 역률도 마찬가지로 자, 직렬 회로에서는 자, 역률은 임피던스와 저항에 비었어요. 그죠? 그런데 병렬 회로에서는 역률이 임피던스와 리액턴스의 비로 바뀌어요. 이렇게. 근데 반면에 무효율 같은 경우에는 직렬 회로에서는 그 임피던스와 리액턴스의 비였지만 병렬 회로에서는 임피던스와 저항의 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요. 직렬일 때와 병렬일 때가. 그죠? 그래서 임피던스 루트 R제곱 더하기 XL 제곱분의 XL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무효율 사인 세타는 임피던스 분의 저항이 되고요. 루트 R제곱 플러스 XL의 제곱분의 R.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죠. 직렬과 병렬일 때.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자, 다음 두 번째로 이제 RC 병렬 회로를 보겠습니다. 자, RC 병렬 회로는 RL 병렬 회로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뭐가 바뀐 거냐? 단지 여기 코일이 콘덴서로만 바뀐 거예요. 커패시터로.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도성 리액턴스 대신에 용량성 리액턴스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류 I, 자, 여기 이 회로에 흐르는 전전류 I는 어드미턴스 곱하기 자, 전압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어드미턴스 Y는
임피던스 분의 1이고요. 그리고 루트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XC 분의 1의 제곱이 된다. 이게 바로 어드미턴스입니다. 그럼 이 어드미턴스에다가 전압을 곱해주면 바로 이 회로의 전 전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전류 I는 IR 플러스 IC가 되겠죠. IL이 아니라 여기 IC가 되겠죠. 그렇죠? 이 두 개 IR과 IC를 더하면 뭐가 돼요? 전전류 I가 나오는 거예요. 키로이프의 제1법칙에 의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전류를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위상차도 마찬가지겠죠? 자, 위상차도 그러니까 직렬 회로인 경우와 병렬 회로인 경우를 잘 상반되는 개념이니까 좀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얼마예요? XC분의 R이죠? 그죠? 이거 바뀐다고 했어요. 그죠? 병렬 회로와 직렬 회로일 때. 그러면은 위상차 세타는 아크 탄젠트 XC분의 R이 되고요. 그래서 요 XC는 뭐예요? XC. 용량성 리액턴스 XC는 오메가 C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XC 대신에 오메가 C분의 1을 대입해주면 이 오메가 C가 위로 올라가 버려요. 번분수가 돼서.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아크 탄젠트 바로 오메가 CR이 돼버립니다. 그렇겠죠? 이게 이제 분모니까 역수가 돼버려요. 번분수. 그래서 오메가 CR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상차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역률도 마찬가지예요. 자, 역률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와 리액턴스의 비라고 했어요. 그죠? 병렬 회로에서는 임피던스와 리액턴스의 비. 그래서 루트 R제곱 플러스 XC의 제곱분의 용량성 리액턴스 XC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역률에. 그 다음에 이제 무효율에 해당하는 사인 세타는 임피던스와 저항의 비로 루트 R제곱 플러스 XC의 제곱분의 바로 저항 R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역률과 무효율 이렇게 여기다 공식 자체만 암기해 두시면 돼요. 공식 암기해 두시면 이제 문제에 따라서 이제 값을 대입하셔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RLC 병렬 회로입니다. 자, 종합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세 개의 소자가 한 회로에 다 있는 거예요. 저항과 코일이 있고요. 여기에 콘덴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소자가 병렬로 이렇게 그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전류 I는 뭐가 되겠어요? I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들을 다 합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IR 플러스 IL 플러스 IC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소자에 흐르는 전류들의 값이 전부 다 달라요. 병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전류 구해볼까요? 자, 전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어떻게 구하냐? 전류 I, 여기죠? 전전류 I의 값은 어드미턴스 곱하기 전압이고요. 자, 이 RLC 병렬 회로에서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 분의 1이죠. 역수 임피던스 분의 1이 되고요. 루트 R분의 1의 제곱 플러스 여기를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XC분의 1을 마이너스 XL분의 1의 제곱이죠. 여기. 자,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헷갈리시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가 XL, 여기를 XC 이렇게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여기 앞에다 XL을 놔도 제곱했기 때문에 결과의 값은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데 자, 여기가 이제 위치를 좀 잘 기억하세요. 용량성 리액턴스가 이 앞이라는 걸 좀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은 직렬 회로에서 어떻게 구했어요? 임피던스가 R 플러스 J XL 마이너스 XC였잖아요. 그쵸? 직렬 회로에서는. 그런데, 자, 여기, 병렬 회로 같은 경우에는 XC가 더 앞으로, 이렇게.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어드미턴스의 크기는 이제 그 그 XC는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여기 오메가 C가 들어가고요. XL은 오메가 L이니까 이렇게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XC 대신에 오메가 C 그리고 XL 대신에 오메가 L 이렇게도 대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드미턴스 Y의 값에다가 어드미턴스에다가 뭘 곱해주면 인가되는 전압을 곱해주면 바로 전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공식은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위상차를 보실게요. 위상차. 자, 위상차를 보실 건데, 자, 마찬가지로 탄젠트 세타. 자, 탄젠트 세타가
뭐가 되는 거예요?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가 이때는 R 곱하기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이제 위상자 세타는 아크 탄젠트 이거 그대로 놓으시면 돼요. R 곱하기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 식이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자,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거예요. 자, 지금 이게 R분의 1. 어드미턴스로 했을 때 R분의 1이니까 R분의 1 분의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이 된 거예요. 원래대로 표현을 하자면. 그럼 여기서 이제 R분의 1이 번분수에 의해서 이게 위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에다가 곱하기 R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분모에 R분의 1이 있으니까. 맞나요? 번분수 형태로. 그래서 여기에 R을 곱하게 된 거죠. 형태가. 아시겠죠? 그래서 위상차 세타는 아크탄젠트 R 곱하기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이 돼버립니다. 자, 그럴 때 여기는 이제 리액턴스의 성분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XL과 XC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어떤 회로인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유도성 리액턴스가 용량성 리액턴스보다 더 크다. 여기죠? XL이 XC보다 더 클 때 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크면. 자, XL이 XC보다 크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값은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의 값이 되겠죠? 양수의 값. XL이 XC보다 더 뭐 할 때? 클 때. 이거는 플러스 값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때는 용량성 회로다. 자, 우리 직렬 회로에서 직렬. 그러니까 직렬 회로랑 구분하시면 돼요. 자, 직렬 회로 같은 경우에는 XL이 XC보다 크면 어떤 회로라고 했어요? 어떤 회로? 유도성 회로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병렬 회로에서는 XL이 XC보다 클 때는 용량성 회로가 됩니다. 용량성. 그러니까 반대의 개념,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용량성 리액턴스가 유도성 리액턴스보다 클 때, 이때는 뭐가 된다? 유도성 회로라는 거죠. 병렬 회로일 때. 그런데 직렬 회로일 때는 뭐다? 직렬 회로일 때는 이게 용량성 회로였죠. 그러니까 서로 반대라고요, 반대. 네? 직렬 회로와 병렬 회로가 상반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건 같아요.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가 같다? 이거는 지금은 병렬 회로니까 병렬 공진 회로. 직렬 회로인 경우에는 직렬 공진 회로다. 같을 때. 그죠? 그러니까 XL과 XC가 같아요. XL과 XC가 같으면 아예 리액턴스 성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제로. 그죠? 그때는 바로 어드미턴스 값이 최소가 되는 거죠. 어드미턴스가 최소예요. 최소. 그래서 역률. 자, 역률은 어떻게 구하냐? 역률. 자, 역률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역률은. 자, 코사인 세타는 자, 임피던스 분의 1 분의 R분의 1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임피던스 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드미턴스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어드미턴스로 식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죠? 임피던스 분의 1이 어드미턴스니까. 그리고 여기 R분의 1은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로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R 곱하기 어드미턴스 분의 1이 돼버려요. 역률이. 그래서 요 저항에다가 여기 어드미턴스. 맞나요? 어드미턴스의 크기를 그대로 곱한 거예요. 저항에다가. 그거 분의 1이다. 이게 역률이라고 하는 거죠. 역률. 그죠? 근데 무효율 같은 경우는 또 달라요. 그죠? 여기는 지금 저항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무효율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리액턴스 성분이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 대신에 임피던스 분의 1 분의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사인 세타. 무효율 사인 세타는 임피던스 분의 1 분의 XC 분의 1 마이너스 XL 분의 1이 들어가요. 그때 여기 임피던스 분의 1 여기 1을 어드미턴스로 바꿔주면 이렇게 어드미턴스 분의 XC 분의 1 마이너스 XL 분의 1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동안 시험에 나온 것을 쭉 보면 여기서 이 RLC 그 병렬 회로에서 뭐 역률을 물어본다거나 무효율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도는 그렇게 높은 공식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 공식들은 한 번씩은 이제 암기를 하시고 시험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공식은 아니에요, 솔직히 이 공식은.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제 직렬 회로에서 우리가 직렬 공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자, 병렬 회로에서도 이제 공진 조건이 나오게 되는데, 자, 아이러니하게도 똑같습니다. 자, 직렬 공진 조건과 그리고 병렬 공진 조건이 같아요. 어떨 때라고요? 유도성 리액턴스와 그리고 용량성 리액턴스가 뭐 할 때? 같을 때. 같을 때 그때 병렬 공진이 이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어드미턴스 Y라는 것이 R분의 1 플러스 J 곱하기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이었잖아요. 어드미턴스 Y가. 맞나요? 어드미턴스. 그럼 여기서 자,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가 같다라는 것은 여기 자, 리액턴스 성분이 없어지겠죠? XC와 XL이 같으니까. 그럼 결국 남는 건 뭐냐? 어드미턴스 Y는 R분의 1만 되는 거예요, 1만. 맞나요? 이게 돼요, 이게. 어드미턴스. 예. 그럼 결과적으로 이 어드미턴스. 이 어드미턴스의 값은 뭐가 되겠는 거야? 최소가 되겠죠? 리액턴스가 없어졌으니까. 어드미턴스 자체는 최소가 됐단 말이에요. 어드미턴스가 최소니까 반대로 임피던스는 최대가 되겠네요. 맞겠죠?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가 서로 역수관계니까 어드미턴스가 최소면 임피던스는 최대가 되는 거죠. 최대. 그래서 이걸 좀 비교해 주시면 돼요. 직렬 공진일 때와 자, 병렬 공진일 때 자, 직렬 공진일 때는 뭐가 최대였다고? 뭐가 최소였다고요? 임피던스가 최소였어요. 그죠? 최소였어요. 그런데 병렬 공진일 때는 임피던스가 최대야, 최대. 서로 반대라고요, 반대. 그쵸? 예? 반대. 그래서 이 병렬 공진 조건은 똑같아요. 공진 조건은 같지만 이제 임피던스가 최소냐, 임피던스가 최대냐 이런 조건으로 다르다고요. 그죠? 그래서 공진 주파수도 어떻게 했어요? 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직렬 공진 조건과 병렬 공진 조건이 같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진 주파수도 동일하다. 그죠? 그래서 공진 주파수 F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다. 똑같습니다. 헷갈릴 거 없어요? 직렬 공진이든 병렬 공진이든 공진 주파수는 동일하다. 아시겠죠? F는 2파이 루트 LC분의 1 이렇게 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진 임피던스는 뭐냐? 이걸 암기해 주시면 돼요. 공진 임피던스 Z0는 CR분의 1 옴이 나오는 거죠. 임피던스가 최대일 때. 그 다음 공진 어드미턴스. 그러니까 어드미턴스는 이제 임피던스의 서로 역수니까 이것만 뒤집어 보면 돼요. 분모 분자만. 그죠? 그래서 공진 어드미턴스 Y0는 Z0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진 임피던스가 CR분의 L이니까 공진 어드미턴스는 L분의 CR이 되겠죠. 분모 분자만 바꾸면 된다. 그죠? 이때는 자, 공진 임피던스일 때는 임피던스가 최대였지만 이제 이때는 어드미턴스가 이제 최소가 되는 거죠. 공진 어드미턴스. 이렇게. 그죠? 이 공식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 병렬 회로에서도 이제 뭐가 있냐면 선택도가 자, 있는 거죠. 그래서 직렬 회로일 때와 병렬 회로일 때 선택도를 구하는 공식이 다릅니다. 달라요. 자, 그래서 이거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 돼요. 유도하는 과정은 쭉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선택도를 제곱한 것은 QL 곱하기 QC가 되고 이제 QL이라는 값이 오메가 L분의 R이고 QC의 값이 오메가 CR이 돼서 두 개를 곱해준 거예요. 예, 곱해줘 버리면은 L분의 CR 제곱이 돼서 선택도 Q는 R 곱하기 루트 L분의 C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렬 회로일 때와 그 병렬 회로일 때의 그 선택도의 공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만 좀 상반되는 개념이니까 잘 비교해 하셔가지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직렬 공진과 이제 병렬 공진을 비교하는 이 표를 보고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 표에서 이제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직렬 공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자, 병렬 공진입니다. 그래서 공진 조건은 같다라고 했었죠. 같아요. 그래서 직렬 공진 같은 경우는 XL과 XC가 뭐일 때? 같을 때. 즉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이 같을 때.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병렬 공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지금 직렬 공진에서는 자, 보세요. 직렬 공진에서는 지금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XL-XC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왔던 게 XL과 XL, 자 보세요. XL과 XC가 뭐 할 때? 같을 때 공진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병렬 공진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어드미턴스 Y는 R분의 1 플러스 J,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이었잖아요. 그쵸? 그죠? 그래서 공진 조건이 뭐였어요? 이 값이 제로가 되는 거니까 결국 XC분의 1과 XL분의 1이 같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말이죠. 그죠? XL과 XC가 같은 거나 XC분의 1과 XL분의 1이 같다라는 건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XL분의 1은 XC분의 1과 똑같다. 즉 오메가 C는 오메가 L분의 1과 같다. 어차피 같은 말입니다. 표현만 조금 다른 것 뿐이죠.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공진의 의미를 볼게요. 자, 직렬 공진 같은 경우에는 뭐다? 리액턴스 X가 뭐다? 제로다. 제로겠죠? XL과 XC가 같기 때문에 리액턴스가 제로인 거죠. 그죠? 네, 리액턴스가 제로이고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겠죠? 왜? 리액턴스 성분이 제로니까. 그죠? 동상이죠? 그리고 역률이 당연히 1이 되겠죠? 왜? 리액턴스가 제로니까. 그죠? 네, 역률이 1이고요. 임피던스가 뭐다? 최소이다. 맞죠? 이게 0이니까 임피던스 자체는 최소가 되고요. 그러면 임피던스가 최소면 흐르는 전류는 당연히 최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I는 Z분의 V인데 여기서 임피던스가 최소면 전류는 최대가 되겠다. 맞죠? 반비례하니까. 그죠? 흐르는 전류가 최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병렬 공진 같은 경우 보세요. 자, 이때는 서세턴스 B가 제로이다. 그죠? 자, 이 어드미턴스 Y는 G 플러스 JB라고 했죠. 맞나요? 이렇게. 그럼 뭐예요? 지금 서세턴스 B가 이게 뭐라고요? 이게 0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서세턴스가 리액턴스의 역수니까. 이게 제로다. 그리고 전압과 전류는 당연히 동상이겠죠? 맞죠? 그게 리액턴스 성분이 없으니까. 역률도 똑같이 1이 되겠고요. 이때는 어드미턴스가 최소가 되겠네요. 맞죠? 왜? 이게 제로니까 어드미턴스 자체는 최소인 거죠. 그러면 어드미턴스가 최소다. 이 얘기는 즉 뭐예요? 임피던스는 최대라는 얘기겠네요. 맞죠? 어드미턴스가 최소이기 때문에 임피던스는 최대이다. 그러면 임피던스가 최대이면 전류는 최소가 되겠죠. 그렇죠? I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인데 여기에서 임피던스가 최대가 되니까 전류는 최소가 되겠죠. 반비례 관계.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류 I는 R분의 V가 돼요. 왜? 임피던스가 제로니까.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I는 GV가 돼요. 왜? 어드미턴스가 G가 돼버리니까. 그쵸? 이렇게 전류값. 그 다음 공진 주파수는 같다고 했어요. 직렬 공진일 때와 병렬 공진일 때 서로 같습니다. 아시겠죠?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같아요. 공진 주파수. 그 다음에 선택도. 직렬 공진일 때의 선택도는 R분의 1 곱하기 루트 C분의 L이 되겠고요. 병렬 공진일 때의 선택도 Q는 R 곱하기 루트 L분의 C입니다. 이거 보이셨나요? 어떤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서로 역수 관계에 있죠? 역수. R분의 1, R. 역수 됐죠? 루트 C분의 L, 루트 L분의 C. 역수. 그죠? 그러니까 직렬 공진과 병렬 공진은 서로 역수 관계다. 이것도 알고 있으면 쉽게 암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직렬 공진과 병렬 공진을 이렇게 비교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다 해서 RLC 병렬 회로에 대한 내용을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